민법의 서론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시험에서 지속적으로 출제되는 중심 주제가 바로 법원입니다. 법원은 재판을 할 때 어떤 규범을 근거로 판단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 즉 법의 궁극적인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의 법원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이후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전체를 공부할 때 방향을 잡는 토대가 됩니다. 민법의 가장 기본적인 법원 구조는 성문법, 관습법, 조리의 순서입니다. 이는 민법 제1조가 선언하는 원칙으로 기출문제에서도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묻는 핵심 요소입니다. 먼저 성문법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명령, 그리고 대법원 규칙처럼 문서의 형태로 공표된 규범 전체를 의미합니다. 재판에서는 성문법이 최우선적 법원이므로 성문법의 규정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그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성문법 중에서도 기출문제에서 특별히 자주 언급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최근 출제된 11개년 문제 중에서는 조약, 국제법규, 대통령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대법원 규칙, 부동산 등기규칙, 집행명령 등이 대표적입니다. 먼저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은 민사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당연히 민법의 법원이 됩니다. 기출문제에서는 종종 조약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오답이 출제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역시 민사관계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됩니다. 판례도 이를 명확히 인정하고 있으므로 국제법규는 성문법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또는 긴급재정경제명령도 시험에서 자주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명령도 헌법상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민법의 법원이 됩니다. 일부 기출에서는 이를 법원이 될 수 없다고 표현하여 수험생을 오답으로 유도하므로 반드시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규칙, 부동산 등기 규칙, 집행명령 등도 성문법으로 인정되므로 민법의 법원이 됩니다. 특히 부동산 등기 규칙은 물권 변동과 관련된 절차적 내용과 맞닿아 있어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성문법에 이어 두 번째 법원은 관습법입니다. 관습법은 사회에서 오랜 기간 반복된 관행이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을 얻게 되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합니다. 기출문제에서는 관습법의 성립 요건, 효력, 법적 지위, 적용 방식 등이 반복적으로 출제됩니다. 관습법의 성립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일정한 관행이 오랜 기간 반복될 것. 둘째, 사회 구성원들이 그 관행을 법적 규범으로 지켜야 한다고 확신할 것. 법적 확신. 이 두 요소가 충족되어야 단순한 풍습이 아닌 관습법으로 인정됩니다. 관습법의 효력은 성문법과 동일합니다. 즉, 성문법에 없는 사항은 관습법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습법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자동으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관이 변하여 더 이상 헌법적 가치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된 관습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종중 구성원을 성년 남성으로만 제한하던 관습은 오늘날 헌법의 평등 원칙에 반하므로 효력이 부정됩니다. 관습법의 적용 방식도 중요한 시험 포인트입니다. 관습법은 법률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법원은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조사 확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에서는 이 부분을 자주 오답으로 내기도 하는데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증명이 있어야만 법원이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틀린 지문입니다. 관습법은 법적 규범이기 때문에 법원이 스스로 파악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습법과 관련해 또 하나 중요한 논점은 물권의 창설 가능성입니다. 판례는 관습법에 의해 물권을 창설할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따라서 물권은 관습법으로 창설될 수 없다는 지문은 전형적인 오답입니다. 실제로 온천 이용권과 같이 관습법상 물권이 인정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반면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 구별해야 합니다.
사실인 관습은 단순한 사회적 관행일 뿐 법적 규범이 아니므로 민법의 법원이 아닙니다. 법원은 사실인 관습을 직권으로 인정할 수 없고 반드시 당사자가 주장해야 합니다. 사실인 관습은 법률 행위의 해석을 보조하는 기능을 할 뿐이며 법적 효력을 직접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강행 규정이 스스로 관습을 참작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적 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시험에서 간혹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습법상의 권리에 관한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온천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되지만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양수인에게 관습법상 소유권에 준하는 권리가 인정된다는 주장은 판례가 명확히 부정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공원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이 관습법상 부여된다는 주장도 판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이 인정되고 어느 것이 부정되는지를 묻는 형태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결국 민법의 법원은 성문법, 관습법, 조리의 구조를 기본으로 하되 성문법의 범위, 관습법의 성립과 효력, 관습법의 소멸 조건, 사실인 관습과의 구별, 그리고 관습법상 권리 여부를 정확히 이해하면 모든 기출문제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형규님께서 제시해주신 11개념 문제는 이 구조 안에서 완전히 정리되며 이를 정확히 익히시면 어떤 형태로 문제를 변형해도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